만 80이 됐습니다. 제가 80을 맞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가장 쉬운 일이 뭐고 가장 어려운 일이 뭘까? 여러분, 뭐가 가장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에 살면서 가장 쉬운 것이 나이를 먹는 겁니다. 나이를 먹는 게 가장, 열심히 살아도 나이를 먹고 게으르게 살아도 나이를 먹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하고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자기하고 약속을 지키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약속을 지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나라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말을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까? 이 나라에 정의가 있고 공정이 있습니까? 지금 일단은 자기들의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는 나라로 들어갔어요. 저는 여수 아파트 조그만 돌산이라는 섬에서 자랐습니다. 정말 배고픈 삶을 살았어요, 저희들. 그래서 초등학교 다니면서 거의 고구마만 먹고 자랐어요. 그래서 한때는 고구마를 안 먹었어요. 하도 고구마를 먹고 질렸기 때문에. 그 작은 삶에서 자라면서 겨울바다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폭풍에는 겨울바다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왜 그렇겠어요? 그 섬을 탈출하고 싶었어요. 그 육지 와서 살고 싶었어요. 그 삶을 살면서 초등학교 다니면서 제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수학자가 되는 게. 근데 여수고등학교를 다니면서 3년 동안 도시락을 가지고 학교 간 기억이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배고픈 세대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가려고 담임선생님을 찾아가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수학과를 가겠습니다. 그 담임선생님이 날 이렇게 쳐다보더니 딱 한마디 하셨어요. 가난한 사람은 수학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수학을 포기를 했어요. 제가 그분을 만나지 않았으면 아마 수학자 길을 갔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인연을 지금 만일 그분을 만나지 않았으면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을 거예요. 그 사람과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 거죠. 행복한 삶은 좋은 만남이 많은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만남이 정말 좋은 만남, 우리 모든 이 행복한 삶으로 성화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자, 원자력. 원자력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국가가 제대로 살아있으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국가 안보가 제대로 지켜야 돼요. 훌륭한 군대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식량 안보. 국민이 먹을 음식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에너지 안보가 있어야 됩니다. 연료가 있어요. 전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원자력은 국가 안보와 에너지 안보를 지킬 수 있는 최선의 수단입니다. 저희 나라는 천연 자원이 전혀 없는 나라예요. 아무것도 없는 나라예요. 우리가 원자력이 아니었으면 여러분이 이렇게 싼 전기를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원자력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지금 지구 환경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이 스티브 호킹스라는 물리학자를 아실 거예요. 살아있는 인간으로서 신에 가장 가까운 인간을 스티브 호킹 박사를 그럽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50년 동안 휠체어를 타고 살았어요. 무기력병을 앓으면서. 그분이 죽기 전에 세 가지 경고를 했어요. 첫째 경고가 뭐냐, 기후변화가 인류를 멸망시킬 수도 있다. 기후변화가. 두 번째가 뭐냐면은 태양계에 있는 그 아스테로이드 위성이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을 하면은 지구가 엄청난 재난을 받을 거다. 세 번째가 펜테닉이 요즘은 코로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태양계 안에 한 10,000개의 소위성이 존재해요. 그런데 그 중에 2,080개 중에 하나만 지구하고 충돌하면 지구가 엄청난 피해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기후변화하고 팬데믹 여러분이 우리가 피부로 눕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매일 느끼는 이 기후변화를 걱정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원자력 기술 작업을 하면서 슬픈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2006년에 북한이 핵실험했던 소식을 연구소에서 전해 듣고 밤새도록 잠을 한 잔도 못 잤어요. 저는 술을 저지는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날 술을 이렇게 술을 먹고 화를 다스렸어요. 2009년에 아랍에미리트에서 우리 원자로 3개를 수출한다는 그 사인하는 것을 TV로 보면서 그날은 너무 행복해서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이 뭐냐면 역사와 신화를 창조한 한국 원자력 기술 재래라고 그랬어요. 역사와 신화를 창조한 한국 원자력 기술. 그러면서 저기 그런 말을 써. 오늘은 대한민국이 원자력 식민지로부터 독립된 나라라고 그랬었어요. 자, 해방 후에 한국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나무 힘에 빌려서 독립은 가해졌지만 문화식민지, 경제식민지, 기술식민지였습니다. 해방이 돼서 모든 것이 해결된 거 아니었어요. 여전히 곡식 나무 나라에서 어디서부터 먹었고 에너지 없는 삶을 살았고 기술도 골고루 살았어요. 저는 79년에 박정희 대통령을 부름을 받고 대도 연구단지에 맨 먼저 온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해 제가 3월에 한국으로 왔는데 10월 달에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어요. 가지고 원자력 용서가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그래서 왔던 사람들이 많이 떠났어요. 원자력 용서. 그래서 저도 갈등을 했던 사람이 대학을 갈 거냐 여기 남아있을 거냐. 그래서 그렇게 연구소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원자력 연구소 없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원자력 연구소 완전히 없어질 뻔했는데 82년에 1년에 원자력 연구소 없었는데 이름을 바꾸라. 그래서 하루아침에 원자력 연구소가 한국에너지연구소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론에 글을 썼어요. 제2의 추억의 창시기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독립국인데도 우리가 갖고 싶은 이름도 못 가진 시대가 있었어요. 그 이름을 9년 후에 1991년에 다시 원자력 연구소 이름 찾았어요. 저는 한국에서 가장 핵물질을 많이 만지고 살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저보다 아마 방사선을 많이 맞고 사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반핵의 주장이 옳다면 저는 이 자리에 벌써 갔어요. 근데 아직은 건강하게 지금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산 정인입니다. 30년 동안 핵물질 만지고 살았으니까요. 제가 원자력 기술 자료하면서 얻은 게 딱 하나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세계 어느 나라 국민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한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작은 돈으로 원자력 기술 자료를 했었어요. 몇 년 전에 TV 방송국의 반역단체와 같이 토론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대한민국 원자력 발전 기술은 세계에서 단연 1등이라고 그랬더니 옆에 있던 반역단체가 나를 보고 무슨 건방진 소리를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거꾸로 물었어요. 원자력 발전을 대한민국보다 잘한 나라가 어디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재차 물었어요.
대한민국보다 잘한 나라가 어디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원자력 발전을 권하는 대한민국의 세계 넘버원입니다. 자, 우리가 탈 원전을 하면 세계 어느 나라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나라가 제일 좋아할 것 같습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 보고 핵무기를 만들려면 1년만 만들어요. 자, 북한이 우리보다 앞서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딱 하나 있어요. 핵무기 하나예요. 그 외에는 북한이 우리보다 앞서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만약 우리가 국제사회가 대한민국 핵무기 만들어 허용한다면 1년이면 북한 앞서가요. 그럼 김정은이가 우리를 어떻게 뭘로 우리를 협박을 하겠어요? 앞으로 이대로 가면 5년, 탈원전을 앞으로 5년 가면 우리나라 인프라가 다 무너진다. 그러면 그때는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걸 여러분이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힘으로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게 만들지는 않지만 그런 잠재력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던 것은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자, 그럼 두 번째 어느 나라가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바로 중국입니다. 원자력 발전 해외 수출의 경쟁이 중국과 우리가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세계 어느 나라도 중국 원자력 발전소를 선호하는 나라가 없어요. 다 대한민국을 선호합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탈원전을 하면은 우리가 원자로를 못 팔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자로를 팔면 60년 동안 해결료를 공급해줘야 돼요. 그리고 60년 동안 AS를 해줘야 돼요. 근데 탈원전에서 인프라가 다 무너지면 우리가 해결료 공급이 불가능해져요. AS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걸 우리가 팔 수가 없어요. 우리가 탈원전하면 중국이 아마 정말 급할 겁니다. 자,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자가 어디까지 왔느냐?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3가지 원자로를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제가 2000년에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했었어요. 그 사막에 건설한 도시를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고 왔었어요. 아랍에미리트가 원자로를 도입한다니까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자, 국왕이 원자로 이제 우리 아랍에미리트 원자로 수출할 때 해외 기자가 물었어요. 국왕한테. 너희 나라 땅에 아직도 100년을 쓸 수 있는 기름이 땅에 묻혀 있는데 무슨 원자력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데서 제가 20년 전에 그분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자기 할아버지 때는 낙타를 타고 다녔다. 자기 아버지는 비행기를 자동차로 여행을 다녔다. 나는 지금 비행기로 여행을 하고 있다. 아마도 우리 아들은 우주선을 타고 여행을 할 거다. 그런데 잘못하면 우리 손자는 다시 낙타를 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100년을 위해서, 100년 후를 위해서 원자력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100년을 준비하는 국가 원수가 있어요. 석유 산유국이 원자력을 건설하는 것은 20세기 불가사입니다. 제가 어디에 글을 썼어요. 21세기 불가사의 2개. 하나는 산유국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하나는 세계에서 원자력을 가장 잘하는 나라가 탈원전하는 거라 제가 그랬었어요. 모든 나라들이 원자력 기술자를 그렇게 애를 쓰는데 우리는 역격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바라크 원자력 발전소 건설 현장에 가서 뭐라는 줄 알았어? 원자력 발전은 신의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체코 가서는 40년 동안 사고 한 번 하는 가장 안전한 원자로가 대한민국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는 탈원전 한다고 그래요. 어떻게 국가 원수가
해외를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자, 우리는 그 대형 상용 원자로 1400만 킬로와트 그 원자로는 석산을 쓰면요 1년에 330만 톤의 석산을 써야 돼요. 그런데 우라늄 쓰면 1톤이면 돼요. 330만 톤의 석산을 대면 탄산가스가 1000만 톤이 더 나와요. 그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원자로는 스마트라고 하는 원자로. 제가 이 원자로 연구소장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개발에 정신을 썼던 게 그건데, 그것은 해수 담수화 원자로입니다. 전기를 만들어서 반은 해수 담수를, 바닷물을 담수로 만들고 반은 동력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것은 원자력 잠수함에 실으려고 제가 개발했던 겁니다. 자, 보통 원자로는 디젤로 차가 비행기, 잠수함이 입니다. 그 디젤을 태우려면 산소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틀 이상 물속에 못 있어서 위에 올라가서 공기를 가지고 내려가야 돼요. 근데 원자로를 실으면 6개월 동안 산소가 필요 없어요. 원자로가 좀 움직이니까. 그리고 디젤 원자력 발전소는 디젤 잠수함은 소리가 나서 위에서 금방 찾아요. 근데 원자력 잠수함은 못 찾아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전기로 비행기, 그 잠수함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해군 제독을 만나가지고 원자력 잠수함을 실시는 원자로 우리가 개발할 테니까 연구비를 좀 주시오. 그래서 개발한 겁니다. 근데 그것은 두 가지를 목적으로 했어요. 하나는 원자력 잠수함이 있을 수 없고, 하나는 작은 도시에,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걸 건설하겠다 그런 겁니다. 작은 도시에 바닷물을 잠수하고 전기를 만들어서 조그만 하나만 20만 도시가 물을 흐르고 전기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다 개발이 끝났습니다. 세 번째는 용경 원자로입니다. 원자로 연구소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로 용경 원자로가 있는데 요르단에 수출을 했어요. 그래서 2년 전에 가동을 해서 이미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세 가지 원자로를 건설해서 수출을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외국의 원자력 발전소로서 미국에 지을 수 있는 원자로가 유일하게 한국형 표준 원자로. 그래서 미국 NRC에서 우리나라 원자로를 승인을 해줬어요. 그렇게 세계 최첨단의 원자력 기술 나라는 우리나라가 하루아침에 판도라라는 영화 하나 때문에 다 무너지게 됐어요. 정말 이게 열이 나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원자력 기술을 잘 한다. 국내 사람들까지 이랬어요. 엽전이 무슨 원자력 기술 개발하느냐. 우리가 해결을 개발한다니까 엽전이 무슨 해결을 개발해. 해결이 깨지면 너희들이 책임질 거야. 해외에서 사다 쓰면 되지. 또 원자로를 건설한다. 원자로를 설계한다니까 얼마나 시비를 많이 했어요. 한국형 표준 원자로가 어디에 있느냐고. 국내 사람들이 더 우를 시비를 했었어요. 제가 통일정책협회 자문을 하는데 95년입니다. 한참 한국 표준 원자로 때문에 많이 시비가 있을 때 그거 회의를 갔더니 서울대학교 회원 한 분이 날 보고 장박사, 네, 지금 언론에 떠들고는 한국 표준형 원자로가 있는 거요. 시비를 하는 거예요. 일본 같은 나라도 일본 표준 원자로가 없는데 무슨 한국의 표준 원자로가 있냐고 시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시내에서 가장 좋은 원자로가 뭐냐면 가장 좋은 차가 그랜저였습니다. 서울시내에 다니는 그랜저가 한국 참입니까 미국 참입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이고 이제 무슨 뜻인지 알았대. 자동차는 한국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살지는 소나타가 그랜저가 다 한국 차입니다. 왜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엽전이라고 우리를 자꾸 낮추냐 이거죠.
저는 원자력 기술처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커졌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벤츠 딜러 하는 사람이 저를 1년을 쫓아다녔어. 벤츠라는 자동차를 사라고. 그래서 제가 벤츠 나는 왜 저차 안 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년을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무슨 말로 물리친 줄 아세요? 제가 마지막에 한마디만 더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을 차를 만든 대한민국 엔지니어를 믿어. 그러니까 외국 차를 살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는다. 저 그랬었어. 우리나라 차가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우리가 우리 국민을 믿고 살아야 돼요. 정말 우리가 우리 국민을 신뢰하고 살아야 돼요. 자, 지금 이 땅에 공정이 있고 정의가 있습니까, 지금? 어떤 분이 그랬어요. 정의는 물처럼 흐르고, 공정은 물처럼 흐려야 되고, 정의는 강물처럼 흘러야 된다. 이렇게. 제가 원자력을 하는 덕택에 제가 보겠습니다. 원자력을 하는 덕택에 40몇 개국을 다녔습니다. 내가 40몇 개국을 다니면서 가장 관심을 가진 것이 그 나라의 교육제도였어요. 그래서 다녀보면 자원이 하나도 없는데도 잘 사는 나라가 있어요. 자원이 넘쳐 흐르는데도 거지같은 사람. 그게 무슨 차이냐. 선진국과 후진국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 저는 딱 세 가지를 봤어요. 제가 그래서 글을 썼습니다. 선진국의 첫째 조건은 국민이 정직해요. 공무원이 정직해요.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 가려면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직하지 않으면 우리가 삶이 불편해요. 부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정직성을 강조합니다. 정직한 삶은 삶이 자유로워. 두 번째 선진국의 첫째 조건은 국민이 책을 많이 읽어요. 독서력이 바로 국가 성장 동력인데 책을 읽지 않는 국민이 어떻게 선진국을 가겠어요? 저는 80인데 지금도 출근을 하면서 가방을 꼭 들고 다닙니다. 언제나 제 가방에 책이 들어있었어요. 여기 여성들이 계시는데 여성들에게 제가 명품 가방을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저는 명품 가방의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그 가방 속에 책이 한 권 있으면 명품 가방입니다. 5천만 원짜리가 명품 가방 아니에요. 그 가방 속에 책이 한 권 있고 그 가방 속에 필기도구가 있으면 그게 명품 가방입니다. 그 세 번째는 여성의 사회활동이 많은 나라예요. 자, 인구의 반이 여성인데 그 여성을 활용 못하면 선진국 절대 못 가요. 저는 첫 아이를 딸을 낳았습니다. 두 번째 아이를 기집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딸기 아빠라 그럽니다. 딸만 둘을 키웠습니다. 저희 두 딸은 날 공과다 걸러와가지고 둘 다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제가 그래요. 이제는 여성도 또 어떤 직업이 있어야 되는 사회가 변했어요. 그래서 저는 원자력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 국민이 국민을 신뢰하는 그런 사회. 엽전이란 말은 이제 글만 쓰고 우리 국민이 세계 가장 우수한 민족이다. 제가 유재인 학생하고 같이 공부를 했어요. 유재인 학생한테 공부를 하면서 정말 놀란 것은요. 유재인 학생은 뭐가 무섭냐면 유대인이 우리보다 머리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는 신념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유대인의 10개를 보면 첫째가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과 계획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약속이 생명보다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약속이 생명보다. 그리고 유대인 엄마는 아이들이 학교 가는 첫날
무슨 짓을 하는 줄 아세요? 꿀을 아이 입술에 발라주면서 배우는 것이 이렇게 달콤한 거에 하루 가르쳐요. 우리가 배우는 거 힘든다고 안 가르쳤어요. 배움이 달콤하다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요즘 엄마는 아이들이 집에서 오면 질문하는 게 있어요. 오늘 너가 뭘 보였죠가 아니고 오늘 학교에서 무슨 질문했냐고 묻는 거예요. 자, 유대인이 2000년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자기들 언어를 지킨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어요. 통곡의 벽에서 메모를 남겨놔요. 그럼 다른 유대인이 와서 그걸 보고 정보를 교환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를 모르면 통곡의 벽에 가서 그 정보를 흡수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2000년 동안 떠들어가면서 자기 언어를 지켰어요. 그리고 유대민족은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문화를 경험한 나라예요. 그래서 전 세계 국가의 역사를 다 알아요. 그래서 그 유대민족은 어디를 가도 실패하는 법이 없어. 그 나라 역사를 알고 그 사람 습관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많은 학생들한테 우리 한글을 지키자, 우리 문화를 지키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보면은 원자력에 있어요. 자, 원자력은 기후온난화가 문제, 더 중요한 것은 원자력을 하는 것은 Atoms for Humanity. 원자력은 어떻게 보면 인류의 애입니다. 지구상의 인간을 지키는 것이 바로 원자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원자력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 정부가 원자력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